여러분 반갑습니다. 빠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이쯤 타이밍 돼서 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청년들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 망가질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내가 뭐 이쪽으로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진 마시고 좀 가볍게 멀리서 가볍게 보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와서 비트코인 굉장히 처참한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죠? 차트로 보더라도 폭돌이 와줘라지. 일단은 올해 초부터 보더라도 거의 뭐 반년 만에 비트코인은 51%가 날라갔단 말이야. 그나마 비트코인이니까 51%야. 대장주는 대장주더라. 다른 잡코인은 막 80%, 90% 날라간 코인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날라갔고, 동기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짜 그렇게 나스닥은 불장이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에 26% 빠진 데서 멈췄어요. 나도 왜 이거밖에 안 빠졌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덜 빠졌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덜 빠졌어. 마이너스 19%에서 멈췄는데, 그런 말 그대로 뭐 이제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들어갔으면 요만큼 날라갔다는 거죠. 근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더 많이 날라간 게 있다 보니까 진짜 고점 대비 보면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날라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하방 경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 모든 기승전결이 완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주인공이 정말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하다못해 길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졌어. 이걸 안 주었어도 이걸 만약에 안 주었어도 피해갈 수 있었고, 술을 마시더라도 한 잔 덜 마셨어. 그러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거였고, 치킨물을 먹더라도 이걸 다 먹었으면 피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치킨물을 다 먹고 술을 마시고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그 사단이 나잖아.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내가 보기엔 딱 그런 느낌이야. 물론 뭔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던가 이런 가상화폐라는 게 나름 그런 뭔가 좀 이제 혁신적인 센세셔널한 소재였던 건 분명한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거는 이 본연의 내재 가치라기보다는 그 주변적인 환경과 타이밍 같은 거였지. 뭔가 사람들이 불을 붙을 만한 타이밍, 투기질을 원하는 타이밍에 비트코인이 거기에 대한 촉매제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준이 돈을 존나 찍어냈고,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들이 따지고 보면 증시도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똑같은 이유거든, 그게. 똑같은 이유로 비트코인까지 아직 발음이 안 되지. 코인까지 이렇게 올렸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쯤 돼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부동산이 막 졸라 올라가면서 야 이거 근로소득으로 집을 못 사겠다 이러던 찰나에 옆에서 다들 그런 거야. 야 돈이 복사가 돼 이런 거지. 근데 진짜 복사 된다고? 다들 이제 그 단맛 한번 봤단 말이야. 진짜 되네. 그래서 이제 야 또 복사 되겠지? 모든 사람들이 복사가 되겠다 하는 순간에 그때 이제 인플레라는 거대한 문제가 오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서 연준은 인플레를 올려야만 했고, 그렇게 되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낮아졌던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긴축이 들어가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으로 풀렸던 돈들이 이제 점점 좀 다시 이제 빠져나가게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시장적인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더 충격이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가진 내재성의 가치라기보다는 변동성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도 와서도 누군가는 그럴 거란 말이야. 어반이 형, 제가 비트코인 돈 이러는데 지금 들어가면 될까? 이걸 진짜로 물어봐요, 진짜로. 그래서 나도 살짝 봤는데 지금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 구간이긴 하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로 주봉으로 봤을 때 참 거의 침체까지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보기 드문 환경이거든. 근데 지금 그까지 왔단 말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사람들은 뭘 보겠어? 차트를 본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차트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뭐 엘리어트 파동이니 피보나치 수열이니 그런 관점에서 들어갈 만한 구간이거든 지금이. 그래서 이거 갖고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애초에 비트코인이라는 건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것들은.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자양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잃었잖아.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계속 돈을 버는 새끼들은 누구냐 하면 뭐 몇 명 없겠지. 한 1% 될란가? 1%도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놈들만 코인하는 게 맞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놈들만 코인하는 게 맞는 거야. 그동안은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잘해서 벌었다고 착각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대거 떨어져 나갈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학습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학습을 어떤 걸로 학습을 했냐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봤잖아. 이 코인이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혁명적이고 탈중앙화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이 이걸 언제든지 작살낼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 노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는 미국이 이런 걸, 왜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이 누군가 말해서 군대가 없는 거라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세뇨리즈 이펙트라는 거는 그동안의 미국의 그 피해 역사란 말이야. 전쟁의 결과물인데 이거를 꽁으로 먹겠다는 걸 미국이 가만히 내둘 수가 없잖아. 가만히 용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못 모르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야, 구글이나 이런 데서 코인 만들면 그때도 비트코인 위력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한 적인데, 그때는 내가 비트코인을 몰랐을 때였어. 왜? 주커버그 실제로 끌려갔잖아. 그 얘기했다가. 미국 끌려가서 존나 쳐맞았잖아.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만든다고 얘기했다가 가만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든지 이 코인을 박살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얘기가 나왔던 얘기잖아.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라고 미국 내에서, 정부 내에서 탈중앙화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달러와 페잉되는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살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살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언제든지 모래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그런 가상화폐의 약점들도 우리가 봤잖아. 뭐 루나 권도형이라든가, 그지?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박살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름의 거부감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버블 일화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튤립이 있잖아. 우리 돈으로 튤립 9군 한 뿌리가 4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버블 다 깨지고 나서도 튤립을 사람들이 사던가요? 물론 사는 미친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장이 예전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옛날처럼 뭐 8천만 원 찍고 이런 날이 만약에 온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럼에도 코인 시장은 안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 게, 이제 와서는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이제 내 손 안에 작은 강원랜드가 되었다고 하잖아.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오징어 게임 보면 알겠지만 이정재가 막 이제 경마장 가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 그런데 안 간단 말이야. 그냥 이거 키면 이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느낌으로 오래 남지 않을까 우리 곁에. 그래서 뭔가 자산의 분배 선으로 봤을 때 뭐 이게 효과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몰빵을 하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아직도 이 코인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이 코인에 대하고 장밋빛 전망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지금 다 박살났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코인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근데 예전처럼 그런 장밋빛처럼 막 8천만 원 뚫고 이런 날이 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는 그냥 넣었다 뺐다 그냥 당일날 들어서 조금 먹고 나오고 로스컷 자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게 그렇거든요. 정말로 막대한 돈을 잃고 나서야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을 깨닫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이 비트코인의 그 기승전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걸 깨달았길 바라긴 하는데, 근데 한 번으로는 정신 못 차리더라고, 보통.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뭐 성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흥망성쇠라는 게 내 눈에 봤을 땐 너무나도 완벽했던 것 같아. 그게 하나의 각본처럼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멀리서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